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며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꽤 안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더군요. 사람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제가 사연열차 애청자분을 찾아뵙게 된 건 다름 아닌 저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시절이 있었던 답답한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큰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니 다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서로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그랬기에 저흰 주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적당한 예의만 지키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실수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바람에 의도치 않던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격식 차린 차림이 아닌 운동복 차림으로 가진 두 번째 만남. 저 못지않게 남편 역시 편한 차림이었고 저흰 편한 차림만큼 가볍게 커피나 한잔하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이란 자리에서 벗어나 편하게 만난 남편과의 시간은 생각보다 즐겁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지 헤어질 무렵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되었죠.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 3년이 되던 어느 날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제 사이엔 어느새 7살 아들이 자라고 있었죠. 신혼 때는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하며 일을 병행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죠. 엄마, 나 어린이집 싫어. 가기 싫어. 도연아, 엄마도 도연이랑 헤어지는 거 싫어. 그런데 엄마도 해야 할 일이 있는걸? 엄마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도연이는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이랑 조금만 놀고 있어. 엄마가 빨리 도연이 보러 갈게. 싫어. 도연이는 싫다고. 말이 터지기 시작하니 아들은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을 거부했고 전 결국 복직을 하고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제가 일을 그만두는 걸 반대한다거나 싫어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반기는 쪽이 가까웠죠. 아무래도 도연이 때문에 직장 생활을 더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 아침마다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 가기 싫다는 아들 떼어놓고 출근하는 내 맘도 편하지 않고. 퇴근도 늦으니까 도연이 데리러 가면 애 혼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 어린애를 아침 일찍 데려다주고 제일 늦게 데리고 오고. 다 애를 위해서 회사 다니는 건데 정말 이게 애를 위한 일이 맞나 싶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둘까 봐. 그래, 그렇게 하자. 나 혼자 본다고 우리 집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일하면 괜찮을 거야. 당신은 다른 걱정하지 말고 우리 도연이나 잘 키워줘. 돈 걱정은 하지도 말고 집안일만 신경 써. 알겠지? 이렇게나 저와 생각이 통하고 든든하던 남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생활비로 압박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물가 반영은 1도 하지 않은 4년째 같은 금액으로 주는 생활비로요. 이번 달에 생활비 좀 줄이면 안 돼? 뭐? 생활비를? 안 돼. 지금 주는 것도 사실 부족해. 거기서 아끼고 또 아끼면서 겨우 맞춰나가고 있는 건 몰라? 그런데 여기서 생활비를 더 줄인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나도 힘들어서 그래.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아서 연장 근무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러지 말고 당신 다시 일자리 알아보면 안 돼? 나 혼자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내가 취업이 되겠어? 하여튼 알아는 볼게. 그래도 큰 기대는 하지 마. 나한테 취업 가지고 부담을 주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내가 부담을 주면 또 얼마나 준다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테니까 노력이라도 해봐. 그렇게 전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제 예상대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경력 단절에다가 아기 엄마. 그 어느 회사에서도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취업을 준비하며 저의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권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존감은 급속도로 바닥을 치게 되었죠. 그러는 와중에 그 어떤 압박도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남편은
그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제 자존감을 더욱 바닥치게 했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됐어? 오늘 근처 회사에 면접 보러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도연이 곧 8살이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묻더라고. 아,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더 답답하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다 떨어지냐? 면접 보러 가면 좀 웃고 해. 그렇게 궁상 떨고 앉아있는데 어느 사장이 합격시켜주고 싶겠냐? 나 같아도 싫겠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그리고 내가 면접하러 가서도 이러고 있겠어? 지금이야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속이 상해서 이런 표정인 거고 면접에선 나도 밝은 표정으로 있다고. 하여튼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서 위로라도 해주면 안 돼?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는데 당신까지 꼭 그렇게 후벼 파야 속이 시원하냐고. 당신이 잘못해서 면접 떨어져 놓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엄한테 화풀 생각 말고 저녁이나 차려. 돈 못 벌면 밥이라도 제때제때 차려내란 말이야. 남편은 매번 떨어지는 면접에 상심이 큰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비아냥대며 저의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고 전 그런 남편에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죠. 그럴수록 남편이 점점 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저흰 눈만 마주쳤다 하면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번에도 떨어졌지? 물어 뭐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100% 떨어졌겠지. 하긴 나 같아도 당신 같은 아줌마는 안 쓰겠다. 나 같은 게 어때서? 당신 진짜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줌마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인데? 설마 나 때문이라고 할 건 아니지? 당신이랑 결혼하고 애 낳고 집안일 하느라 경력 단절된 건 생각도 안 하나 봐. 내가 만약에 일 안 쉬고 당신처럼 일했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업계 최고 대우 받으면서 일했을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밥순인데 말이야. 뭐? 밥순이? 참나 기막혀서. 그러는 너는 뭔데? 밥순이한테 밥이나 빌어먹고 사는 너는 뭐냐고. 뭐? 밥이나 빌어먹어? 너 지금 말 다 했어? 됐다. 말을 말자. 내가 무식한 여팻네랑 무슨 말을 하겠어? 이렇듯 끝은 무식한 여팻네였고 전 여팻네 말만 들으면 치가 떨릴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시가 일상이 되던 어느 날 친정엄마의 생일이 다가왔고 전 늘 그렇듯 돈을 뽑아 봉투에 돈을 넣고 있었어요. 다른 때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용돈이기에 시댁 친정 구분 없이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지만 남편 놈과 돈과 취업 때문에 다툼이 잦은 시기라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30만 원만 마련하게 되었고 그 돈을 봉투에 넣고 있었죠. 고작 30만 원에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는 마음에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서럽기도 했고요.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육아하고 살림 사는 걸 시급으로만 따져받아도 이렇게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까지 눈치 볼 일은 없었을 텐데 이딴 남편을 둔 가정주부들의 한탄스러움이 정말 무엇인지 단번에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한탄스러우면서도 남편의 눈치나 살펴야 하는 저 자신과 처지가 싫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숨을 푹푹 내쉬며 봉투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그냥 저를 스쳐 지나가는가 싶더니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곤 걸음을 멈춰 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웬 돈이야?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남편을 노려봤고 저의 눈빛에 의아해하던 남편은 이내 엄마의 생일이란 게 떠오른 듯 재빨리 말을 하더라고요. 아, 장모님 생신이지?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밥 먹기로 했어. 시간 괜찮지? 주말에? 나 안 돼. 당직 잡혀서 회사 나가봐야 해. 진작 말해주지. 일찍 알았으면 다른 사람이랑 미리 바꿨을 텐데. 당직이라 사실 알고 있었어요. 당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은 평소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 당직 날은 습관적으로 표시해두곤 했는데 엄마 생일이 있던 달이라 미리 남편 수첩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엄마와 약속을 잡은 거였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당직이라며 저를 속였고 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과 전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런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서 아무리 사이 좋은 척을 해봤자 저의 모든 걸 다 알아차리는 귀신 같은 엄마가 모를 리 없을 테니까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중식당 가자고 해서 예약해놨는데 취소하고 한식당으로 가야겠다. 사실 엄마는 중식보단 한식 좋아하시잖아. 한식당 갈 바엔 그냥 집에서 대접해. 괜히 나가서 식당에 돈 버리지 말고. 그리고 친정에 주는 용돈도 좀 줄여. 우리 형편에 50만 원이 가당키나 해. 아무리 1년에 한 번 주는 용돈이지만 요즘 같을 때는 너무 부담이야. 제가 알아서 30만 원을 챙겼을 때의 기분과 남편이 강요하는 상황의 기분은 정말이지 천지 차이더군요. 부담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굳이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30만 원만 뽑아왔어. 어련히 알아서 하지. 내가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50만 원씩 뽑아왔겠어? 잘했다 칭찬까진 바라지 않았어도 적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최소한 침묵이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저의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30만 원을 드린다는 제 말에 남편이 화를 내며 펄쩍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뭐? 30만 원? 그것도 너무 많지. 10만 원만 드려. 아니, 그건 너무 심한가? 그래, 인심 썼다. 15만 원. 15만 원 드리고 식사 대접도 우리 집에서 해. 당신이 다 만들면 되잖아. 뭐? 너 진짜 양심 어디 갔니? 20만 원도 아니고 15만 원? 너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 엄마 생일이야. 1년에 한 번뿐인 생일. 그런데 뭐? 15만 원? 생일 그게 별거야? 매년 오늘 생일 다 형편에 맞춰서 해드리면 되는 거야. 자식 힘들다는데 설마 더 달라고 하시기야 하겠어? 형편 같은 소리 한다. 다른 건 몰라도 30만 원은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고함을 꽥 질러버렸고 남편은 그제야 좀 심했다 싶었는지 머리를 긁적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혼이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툭하니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안방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고 그곳에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제 시야에 꽂혔죠. 돌싱남 돌싱녀들이 TV에 나와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설 만큼 흠이 아닌 세상이 되었지만 자식이 있으니 이혼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나 곧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를 빼앗을 순 없는 노릇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대로 이혼을 했다간 제 능력 부족으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살 것이 뻔했기에 전 참고 또 참으며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분이 담긴 봉투를 챙겨 엄마를 만났고 제 계획대로 엄마를 한식당에 모시게 되었죠. 고급 한식당이 아닌 그저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엄마는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딸밖에 없네. 엄마 생일이라고 외식도 시켜주고 말이야. 에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는데 미안해. 내가 취업만 하면 엄마 좋은 데 모시고 가서 거하게 대접할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기만 하셔요. 생신 축하해요. 그래, 고맙다. 요즘 많이 힘들지?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힘들다고 난리던데 넌 더 힘들겠지.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알겠지?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얼른 먹자. 나 배고파.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는데 엄마가 미리 계산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힘든 딸에게 부담이 될까 화장실 가는 척을 하시며 미리 계산한 듯 했어요. 그것까지도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제 가방 속엔 제가 엄마에게 드렸던 봉투가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 3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가요. 봉투 안엔 짧은 편지 한 장도 있었는데 엄마는 연신 취업에 실패하는 딸이 안쓰러워 좋은 옷이나 한 벌 해입을 하며 돈을 넣어뒀다며 나중에 잘 되면 다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그 돈봉투와 편지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요. 전 그 100만 원 봉투를 보며 다시 태어나기로 다짐했고 취업 대신
100만 원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큰 용기를 내기로 했죠. 제가 낸 큰 용기는 사업이었어요. 처녀 때 제가 하던 일은 다름 아닌 보석 디자이너였는데 보석을 디자인하던 그 당시에도 전 머리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간 가정주부로 산 세월이 얼만데 그 흔한 비상금 한 푼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악착같이 가정에만 충실하게 살았는지 기특하다는 생각보단 멍청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 수중에는 부모님이 주신 100만 원이 전부였고 그 돈으로 머리핀 재료들을 구입해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품 종류가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 둘 사간 고객분들의 재구매율이 높아지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입소문들을 내주셔 점점 주문수가 늘어갔어요. 그러다 제가 머리핀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유치원 원장님이 대량 구매를 해주신 것도 모자라 원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선물로 나눠주시며 그 인기는 절정에 다다르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1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은 어느새 온종일 제품을 만들어도 모자랄 만큼 주문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망할 수도 있는 일이고 혹여나 그렇게 된다면 또 남편에게 모진 말들을 들을 수 있으니 굳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사업은 어느새 작업실을 따로 얻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었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바쁜 사이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고 저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참석조차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랬다간 또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니 참석하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님 용돈 준비했어? 안 했으면 내가 은행 간 김에 뽑아올까? 어? 아니야. 내가 준비했어. 그래? 식당 예약도 당신이 했다고 했지? 웬일이래? 평소에 귀찮다고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어디 예약했어? 집에서 가까워? 어딘지 말하면 당신이 다 알아. 그냥 당신은 내가 운전하는 차 타고 가서 밥만 맛있게 먹고 오면 돼. 얼른 가자. 이러다 늦겠다.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시모 생일 준비를 혼자 다 한 상태였고 그런 남편이 저는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친정은 물론이고 시댁일에도 남자가 뭘 아냐고 하며 귀찮은 일은 전혀 나서지 않던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저의 의아함은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난 후 다 풀리게 되었죠. 남편이 시모 생일이라고 예약한 식당은 고급 한식당으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저에겐 돈이 아까우니 엄마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주라던 남편놈은 제가 돈이 없어 차마 모실 생각도 못한 한식당에서 제일 비싼 코스로 예약했더군요. 아무리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부모한테 쓴다고 한들 이토록 차이나게 대접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터라 그 배신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거기에다 용돈 봉투까지 두둑하게 준비해 제 앞에서 시모에게 건네는데 정말 눈이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엄마, 여기 용돈 필요한 데 쓰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아들. 정말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여기저기 쓸 데가 많았는데 역시 우리 아들뿐이야. 그런데 봉투가 좀 두껍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아들 벌이가 좀 되나 봐. 경기 안 좋아서 다들 힘들다고 난리던데. 역시 우리 아들 능력도 좋아. 에이, 얼마 안 돼요. 내년 생신 땐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아들.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 속에서 진심으로 웃지 못하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그 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걸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참고 또 참았어요. 그 순간 제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니까요. 전 그만큼 화가 나 있었고 남편에 대한 분노로 치가 다 떨릴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야말로 개거품까지 물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냐고. 정말 화가 나는 게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거품까지 물며 따지는데 남편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과 목소리로 저에게 왜 난리를 부리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야? 전 이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고 그간 쌓아왔던 울분을 토해냈죠. 몰라서 물어? 식당부터 시작해서 용돈까지. 우리 엄마 생일 때 너 뭐라고 했어? 돈도 없는데 집에서 모시라면서. 그리고 용돈은 또 어떻고. 20만 원도 아까우니까 15만 원 주라고 그렇게 화를 내놓고선 오늘 어머님께 드리는 거 보니까 적어도 100은 돼 보이더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별을 할 수가 있어? 뭐든 적당히 해야지. 네 엄마만 부모고 내 엄마는 남이다 이거니? 엄연히 따지면 남이 맞잖아. 그리고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기고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신은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당신이 장모님한테 드린 용돈도 내 돈으로 드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한테 화낼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하는 거라고. 3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그게 얼마든 당신이 나 없었으면 그 돈을 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 뭐? 당신 진심이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나 사실 당신 집에 돈 주는 거 아까워. 형편이 좋으면 몰라. 솔직히 나 혼자 벌어서 양가 다 챙기는 게 쉬운 줄 알아? 솔직한 심정으론 처가에 주는 돈 우리 집에 다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매번 형편 타령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요. 저희요, 서울에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출 하나 없는 저희 집이요. 결혼할 때 정확히 반반으로 해서 마련했고, 그래서 명의는 공동 명의였죠. 남편의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었고, 적금, 생활비, 남편 용돈 등등 다 내고도 어느 정도 여유 있다는 거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놈의 형편 타령에 입이 마르지 않는 지경이니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냥 내가 자기 돈 쓰는 것이 꼴 보기 싫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남편이 덜 미울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전 끊임없이 치사하게 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앞으로 당신 집은 당신이 챙겨. 내 집은 내가 챙길 테니까. 불만 없지? 불만? 불만이 왜 있겠냐? 나야 당연히 고맙지. 너 분명 네 입으로 그랬다.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남편은 각자 집을 챙기게 된다면 누구 손해가 큰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하더군요. 하긴 제가 생색내는 사람도 아니었고 시댁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명절까지 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해냈고 때론 남편도 없이 혼자 가서 음식 준비에 마무리까지 혼자 다 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뿐인가요? 제 시모 쉬운 사람 아닙니다. 틈만 나면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잡일 다 시켜대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는지 남편은 전혀 알지 못하겠죠. 그런 모든 일들에서 해방시켜준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고 전 다시 한번 정확히 각자의 의미를 짚어주었죠. 그래, 알겠어. 앞으로 나 당신 집에 발길도 안 할 거야. 각자 집 챙긴다는 거엔 제사, 명절, 생신 다 포함되는 거 알지? 난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모든 걸 다 챙기지도 참석도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 물론 당신도 안 챙겨도 돼.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막상 제가 참석도 안 한다고 하자 남편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친정에 쓰는 돈이 너무나도 아까운지 이내 알겠다며 약속 꼭 지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흰 한 집에서만 사는 남보다 못한 부부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업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매출은 월 1,000만 원이 되는 달이 늘어가고 있었죠. 능력이 된다는 건 참 좋더라고요. 아들의 작아진 운동화를 애써 모른 척할 필요도 없었고 20년째 쓰고 있던 친정의 세탁기를 바꿔주는 것도 걱정도 무리도 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었으니까요. 3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받아왔던 죄송했던 지난 생일과는 달리 엄마의 생일 선물로 500만 원을 드렸던 그날 엄마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물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사이 또다시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한 후 처음 맞는 시모의 생일이었죠. 저는 약속한 대로 그리고 제가 선언한 대로 시모 생일은 신경 쓰지도 않았고 그랬기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 엄마를 모시고 그때 시모의 생신날 갔던 저에겐 돈이 없어 차마 엄마를 모시고 가지 못했던 그 한식당에 가게 되었죠. 엄마와 전 가게에 들어서 예약한 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데 그곳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왔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같은 시간대에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를 어쩌나 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보지 못했고 저를 발견한 남편만이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전 그런 남편을 무시한 채 재빨리 엄마를 모시고 룸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런 저의 태도에 화가 난 남편이 저를 주차장으로 불러내더군요. 왜 오라가라 난리야. 엄마랑 같이 온 거 못 봤어? 엄마 혼자 두기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얼른 해. 너 진짜 이럴 거야? 휴대전화도 끄고 뭐 하느라 우리 엄마 생일에 얼굴도 안 내비친다 싶었더니 네 엄마랑 여기까지 밥 먹으러 왔어? 당신이 그러고도 며느리야?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에 참석도 안 할 수가 있냐고. 이거 왜 이래? 우리 약속 잊었어? 각자 집 각자 챙기기로. 당신 그래서 우리 아빠 생일도 참석조차 안 했던 거 기억 안 나? 지난달 친정아빠 생일에 자신은 참석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아도 된다며 신나서 콧노래까지 부르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 콕 집어주었죠. 제 말에 남편놈은 그제야 생각이 난 건지 얼굴까지 붉히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렇게 보면 어쩔 건데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여기서 괜한 시비 걸지 말고 들어가서 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 제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씩씩거리는가 싶더니 저에게 손을 내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놔, 내 카드. 뭐? 내 카드 내놓으라고. 당신 여기 내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지? 그런데 어쩌냐? 나는 내 돈으로 당신하고 당신 가족 배불려 줄 생각 전혀 없는데.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순간 저는 이때껏 왜 이런 남자와 뭐 때문에 함께 살았나 하는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전 남편의 손에 카드를 던져주다시피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 이까지 카드 한도 얼마나 된다고 이 난리야? 이딴 카드 쓸 일도 없고 앞으로도 줄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다 해. 이걸로 사랑하는 당신 가족 밥이나 사주면 되겠네.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까지 치며 이렇게 묻더라고요. 뭘 믿고 이러는 거야? 어디 취업이라도 했어? 네, 그래요. 전 그때까지도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릴 수가 없었죠. 남편놈은 저와 한바탕 하고 난 후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었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면서도 단 한 번 저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남편에게 굳이 제가 알릴 필요도 알릴 틈도 없었던 겁니다. 취업은 무슨?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겠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사업으로 성공을 하게 됐지만 취업에 성공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더욱 의아하다는 얼굴로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도 안 주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를 왔냐고. 당신이 생활비 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동안 생활은 걱정은커녕 아들 용돈 한번 걱정하는 법이 없더니 고작 식사 한 끼 네 돈으로 사줄까 봐 걱정은 되는가 봐. 그래, 여기가 얼마나 비싼 식당인데 당신 같으면 걱정 안 되겠어? 걱정하지 마. 나 취업은 못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났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 모시고 여기 정도 올 돈은 있어. 뭐? 사업? 당신이 무슨 사업이야.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사업은 무슨. 괜히 자존심에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 그거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거짓말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장모님이랑 빨리 나가. 여기 정말 비싸다니까. 제 말은 전혀 믿지 못하고 행여나 자신에게 빈대라도 붙을까봐 벌벌 떠는 남편을 보며 비로소 오늘이 그날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그 긴 세월의 인연을 끝내고자 이혼을 말하게 되는 날 말입니다. 엄마랑 내 밥값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니다.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리고 만난 김에 이야기 나누게 된 김에 한마디 더 할게. 우리 이혼하자.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이혼을 고하는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기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무미건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다음에 만나면 밥이나 먹자고 하며 건네는 말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그런 저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표정에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되물어 오더군요. 이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은 무슨? 당신 어디 아파? 제정신 아니지? 갑자기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겐 갑자기인 그 이혼이 저와 아들에겐 갑자기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요? 어? 이혼? 너 이혼이 무슨 뜻인 줄 정확히 아는 거야? 엄마, 나 초등학생이야. 그 정도는 충분히 안다고. 안다는 애가 이혼하라는 말을 어떻게 엄마한테 할 수가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전 그저 남편과 아들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겠거니 했어요. 제 눈에는 어리게만 보이는 고작 초등학생인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이혼을 말해왔고 어느 날은 그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나하고 있을 땐 엄마가 웃기도 하고 행복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빠와 함께 있을 땐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면 안 돼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아들 때문에 저런 남편이라도 붙잡고 살았던 것인데 아들은 저를 위해 저런 아빠를 참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후로 전 아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한 결과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던 것이었죠. 이런 사실을 언제 남편에게 말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그날을 정해주니 저는 그저 남편에게 말할 수밖에요. 나 안 아파. 정신도 멀쩡하고. 그러니까 이혼하자. 당신도 사실 가정에 미련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랑 사는 거 많이 지쳤고 당신한테도 아무 감정 없어.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여전히 무미건조한 제 말에 남편은 알턴이 빠진 사람처럼 홀가분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그러자. 차라리 잘 됐어. 나도 괜한 너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보기도 싫었고 다 내 탓인 것 같은 마음에 죄책감 느끼는 것도 싫었어. 그래, 이혼해. 그래, 그러면 이혼하는 걸로 알고 가볼게. 엄마 기다려. 그렇게 저흰 각자 부모님에게로 돌아갔고 무사히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저는 식사가 끝나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엄마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어. 어느 순간부터 처가인 발걸음도 하지 않고 네가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는 걱정 안 해. 그땐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이혼한다고 말하는 지금의 너는 후련해 보이거든. 잘 결심했어. 네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이혼이든 뭐든 엄마는 환영이야. 이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셨고 생각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 자리를 마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저희 집과는 달리 시댁은 난리가 난 듯 하더라고요.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니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욕을 하고 있는 꼴을 보아하니 말이에요. 그년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그래, 그까짓 이혼해. 애는 애 엄마한테 키우라고 하고 양육비는 월 20만 원만 줘. 그리고 애는 우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본다고 하고. 알겠어? 어디 땡전 한 푼도 못 버는 거 그래도 애 엄마라고 참고 살게 해줬더니 뭐? 이혼? 그까짓 이혼 당장 해라. 그게 요즘 사업한다나 봐. 꽤 잘 되는 것 같던데. 그러고 보니 하고 다니는 것도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놀고 먹던 게 사업이라고 해봤자 그게 뭐 잘 되겠니? 다단계는 아닌지 몰라.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 물건 못 쓸 물건이니 이혼해. 이런 대화는 저는 물론이고 친정엄마까지 듣게 되었고 엄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 옆앤내가 누구한테 감히 욕짓거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저 옆앤내를? 엄마, 참아.
여기서 흥분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괜히 말 섞지 말고 그냥 가자. 무시가 답이니까. 엄마를 달래며 잡아끄는 행동과는 다르게 당장이라도 달려가 내 수익이 월 1,000이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뭐가 남겠어요. 전 말로 하는 대신 그들을 지나쳐 제 차에 올라탔고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니? 쟤 도요냄이 아니니? 저거 비싼 차 아니야? 쟤가 왜 저 차에 타는 거야? 그러게 저 차 1억짜린데 엄청 비싼 차인데 왜 저기에 여보. 남편은 제 차 문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이거 나 차 출발하려는 거 안 보여?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당신 차야? 당신 정말 대박이라도 난 거야? 말했잖아, 나 대박 났다고.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사람 말도 좀 믿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까는 내가 말이 심했지?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다 됐으니까 저리 꺼져. 전 남편을 있는 힘껏 밀어버리고선 그대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룸미러를 통해 보니 남편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제 차를 쫓아오다 넘어져 버렸고 시모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더군요. 그 후로 저는 바로 이혼을 진행했고 남편은 그제야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까진 일로 이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이 외도하고 다른 게 뭔데? 당신은 말로 나한테 상처를 줬고 행동으로 나한테 배신감을 안겨줬어. 난 더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 같은 사람을 믿지도 않아. 여보, 내가 미안해. 나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 우리 도연이. 당신은 도연이 생각 안 해? 도연이가 아빠 없다고 손가락질 받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나도 그것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당신 아들 도연이가 제발 나더러 당신하고 이혼하라고 하더라. 뭐?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왜? 거짓말이지? 도연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도연이가 내가 불행해 보인대. 당신이랑 있는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애가 그런 생각을 할 때까지 당신은 뭐 했냐? 도대체 뭘 했길래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게 만들었냐고. 충격적인 진실 앞에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가만히 있더라고요. 오만 생각이 남편의 머릿속에 오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 우리 아들, 나 이혼하고 나면 당신 보고 싶지도 않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 준비해. 남편은 이런 제 말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고 그렇게 이혼은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긴 세월 남편이 생활비 한 번 주지 않았고 양육에도 무관심한 태도에서인지 모든 것은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끝이 났고 양육권 역시 아들의 뜻에 따라 당연히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아들은 강력하게 아빠는 보고 싶지 않다는 자기 의사를 전했고 그 덕에 전 남편은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남편의 처지가 불쌍하다거나 안쓰럽다거나 그런 감정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전 남편의 충격적인 얼굴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평소 남편은 아들에 대해 이렇다 할 정도의 정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혼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의 말이 씨가 된 것인지 전 남편의 회사가 정말로 힘들어져 인원 감축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평소 능력이 없던 남편이 잘리기 직전이란 말을 듣게 되었죠. 거기에다 그간 전 남편에게 뭐든 넙죽넙죽 잘 받던 전 시모는 막상 전 남편이 이혼한 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잘려 전 시댁에 신세를 질 위기에 놓이자 딱 잘라 안 된다며 내쫓아버렸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사실은 전 시모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되었죠. 무슨 일로 전화까지 주셨어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닌데요. 나라고 전화하고 싶어서 한 줄 아니? 네 남편 여기 왔다 갔다. 제 남편 아니고 어머님 아들이요. 저 이혼한 거 잊었어요? 그래, 내 아들.
방금 너랑 이혼하고 회사까지 잘린 내 아들 왔다 갔다. 꼴을 보아하니 마땅히 오갈 데도 없는 것 같더구나. 그렇다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아들까지 끼고 살 순 없는 노릇이라 그대로 내쫓았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말하세요? 저는 궁금한 적도 알고 싶지도 않은데요. 말버릇하고는. 에휴, 너 화난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들어보니 너도 잘한 거 하나 없더구나. 그러니 너도 잊지 마고 그만 아범 데리고 가거라. 아무리 밉다고 해도 네 새끼 아빠인데 저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니? 내가 보아하니 반성 많이 한 듯하니 데리고 가서 잘 구슬려서 데리고 살아. 알겠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 왜 그때까지 제게 시모짓거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긴 애초에 이해가 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아들이 저에게 그딴 식으로 굴 때 가만히 보고만 있지도 않았겠지만요. 전 그때까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시모에게 단호하게 한마디 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전 분리수거도 안 되는 그딴 쓰레기 필요 없어요. 제 아들도 더 이상 아빠가 필요 없다고 하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니?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한테 그딴 투로 짓거리는 게야? 제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릴 거라 생각했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이젠 아무 관계도 아닌데 아줌마가 맞지 않나요? 저요, 바빠요 아줌마. 일도 해야 하고 아들도 키워야 하고요. 그러니 이딴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더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네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렸고 혹시 하는 마음에 아들 역시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지긋한 인연도 끝이 났어요. 그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제법 자란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이제 정말 엄마가 행복해 보여. 그래서 나도 행복해.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도 많이 행복해 해줘. 나도 행복하게 말이야. 아들,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품 안에서 울고 웃던 아들이 어느새 자라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 말하는 걸 보며 눈물이 나기도 했고 행복함에 웃음이 나기도 했으며 아들에게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힘든 시절 아들의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과 부부란 이름으로 아무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제 인생을 갉아먹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다는 큰 착각 속에서 말이죠.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뿐더러 끝도 없는 불행에 저는 병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모로 아들의 존재가 오늘따라 더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전 앞으로도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힘들게 자리 잡은 제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잘 유지하며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행복해야 아들 역시 행복하다고 하니 부지런히 행복해 보려고요. 때론 혼자인 것이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날이 오겠지만 둘이어서 외로울 때보단 그게 뭐든 덜 힘들지 않겠어요? 전 그게 뭐가 됐든 이겨낼 자신이 있거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는 이혼을 마음먹기 전까진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전 남편이 했던 말처럼 남편은 외도를 저지른 것도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많은 상담을 했는데요.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가 내게 무시와 멸시를 밥 먹듯이 한다면 또 처가와 시가를 대놓고 차별한다면 그것 또한 저와 제 아들에게 정신적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세월이 많이 변해도 집에서 육아하며 집안일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아직도 저처럼 무시당하며 눈치를 보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주부 여러분, 육아와 집안일도 엄연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고 주눅이 들어 살지 마세요. 할 말은 하고 살자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